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김덕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쪽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IT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가가 약한데 연말이나 연초쯤에는 다시 조금 비중 확대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슬로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미 상반기 부진한 업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보통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앞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면 올 연말 연초에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수혜가 있었던 PC랑 태블릿이 지금 역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중국이랑 동유럽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급격한 수요 감소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재고 부담이 늘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 하반기께 급락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23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업황을 선행해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레벨 다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반도체 업황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공급이 제한된다는 것들이고요. 디램 공급 증가율이 13%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별로는 11에서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캐펙스를 의욕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이 캐펙스를 조금 생각보다 많이 줄인다고 언급이 된 부분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겠지만 결국 이제 세부 실적 때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할 텐데요.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캐펙스에 대한 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에 대한 종목 접근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냥 연말 정도로 미뤄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파가 제한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쓴 캐펙스와 그리고 전분기 대비 캐파가 얼마만큼 늘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과거 대비 캐펙스 규모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자체가 굉장히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캐펙스 증가분 대비 캐파 증가분이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 대비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캐펙스가 생각보다 못 늘 거예요라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반면에는 또 캐펙스가 유의미하게 축소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캐펙스 많이 안 줄이네라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과거와 똑같은 캐펙스를 쓰더라도 실제로 캐파 증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캐파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공급이 늘어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캐펙스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더라도 실제 캐파 증가분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캐펙스 과거 5년 요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캐펙스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캐파 증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캐펙스가 지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그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캐펙스마저도 내년에는 쉽게 늘리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과거 보시면은 매출액과 이제 캐펙스를 비교해 봤을 때 디램 기준으로는 보시면 한 20%에서 30% 레인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훌쩍 넘어서서 지금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중이 35%로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매출액의 가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빠지니까 매출액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에 따른 캐펙스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다운사이클에서 저희가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은 이런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캐파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버 쪽인데요. 서버 쪽 수요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디램 가격 하락이 충분히 서버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서버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인데요. 15%에서 25%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5%를 찍은 시점이 항상 업황의 피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제 업황이 좋으면은 디램 가격이 오르니까 서버 내에서 차지하는 디램 원가 비중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오르고 나면은 다시 이제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다운 사이클이 또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 15% 레벨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3분기 15%, 뭐 4분기 20% 정도의 디램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또 이제 15% 언저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버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디램 가격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소비를 또 자극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 서버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에 수요 그로스는 한 15% 정도, 그리고 공급 그로스는 13%.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쇼티지 2%포인트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하반기께는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는 비중 확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 서플라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20% 늘어날 거고 수요는 17%밖에 못 늘어서 오버 서플라이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가 캐펙스 컷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 정도가 완화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물론 이제 장 전체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던 것도 이러한 캐펙스 컷에 의한, 그러니까 낸드 쪽이 원래는 내년에도 그냥 오버서플라이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밸런스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당시보다 현재 낸드 업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 비중 확대해야 되는 시점에 대한 고민들인데 사실 이제 주가가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을 선행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빠지는 하락폭과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이 과거 3차례 다운사이클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 가격 하락폭이 20%에 달하는 이 시점에 주가 반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디램 가격 하락폭이 20% 훌쩍 넘어간 이 시점 이후에 또 주가 반등 시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직전 다운사이클이죠. 무려 30%의 가격 하락폭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이후로 또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3분기, 4분기 때도 디램 가격 하락폭이 전분기 대비 15%,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차트에서 이제 주가 차트는 빠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 가격 하락폭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폭도 과거 3번의 다운사이클에서 40%에서 50% 정도 레인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가격 하락폭이 빠지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의 가격 하락폭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업황이 바닥을 찍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 자체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주가는 그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수요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이 낮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업황 자체의 수급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업황을 두세 분기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업데이트 드리면서 조금 더 톤을 올려나갈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